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모두 11개 부처가 발표됐는데 이번 인선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파격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이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현직 기관사 출신으로 인선이 발표되는 그 순간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유임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나왔는데 먼저 인선 내용부터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군 출신이 아닌 인사가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건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주 유엔 대표부 대사가, 통일부 장관엔 민주당 중진인 정동영 의원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과거 외교부 1, 2차관과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각각 지낸 만큼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다는 설명입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보훈부 장관에는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대거 차출됐습니다.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김성환, 강선우, 전재수 의원이 각각 기용됐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3선을 지낸 전 의원은 해수부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중 유일하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됐습니다. 앞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실용주의 인사란 설명입니다.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입니다. 국무조정실장엔 국무총리 비서실 이전 비서관을 지낸 윤창열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임명됐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경고하며 군사 보복이 현실화되면서 과거 9.11 테러를 겪었던 뉴욕은 최고 경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란이 군사 보복 외에도 세계 원유의 흐름을 막는 경제 보복도 준비하고 있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먼저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시설 폭격 이후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The warmongering and lawless administration in Washington is solely and fully responsible for the dangerous consequences. 곧바로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 공격에 나선 데 이어 이란 의회는 미국의 참전에 대한 보복으로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의결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사이의 좁은 바닷길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입니다. 전 세계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약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이란이 실제 봉쇄를 시행하면 해저 기뢰 매설을 통한 선박 공격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란은 과거 이라크 전쟁 때도 이곳에 기뢰를 설치했고 전 세계 상선은 물론 미 해군 함선에도 큰 피해를 줬습니다. 군사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타격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봉쇄는 동시에 산유국 이란의 석유 수출길도 막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란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실제 선박 공격보다는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는 외교적 수단이 되리란 전망도 있습니다. 자충수죠. 자기 살도 까먹지만 자기를 이제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지원해줄 중국이나 이런 세력한테도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거라서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카드라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결집시키고 자기네들 쪽으로 끌어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란의 실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판단이 남은 가운데 미국은 해협 봉쇄는 이란의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계엄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증거를 없애면서 손과 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수행비서 양호열 씨입니다. 양 씨는 국회에서 증인 선서도 증언도 거부해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양 씨가 이렇게 증언을 거부하라고 요구한 게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행비서 양호열 씨는 지난 1월 22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얼굴 공개를 피하려고 차단막 뒤에 앉은 양 씨는 증인 선서부터 거부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그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어서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합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증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노상원이 공간 드나들었죠? 증언을 거부합니다. 기본적인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증인,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어요? 증언을 거부합니다. 증언을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헛웃음까지 터져나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양 씨는 지난 2월 검찰 조사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전부 진술했기 때문에 굳이 증언을 거부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시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양 씨는 청문회 전날쯤 김용현 전 장관의 가족이 선임해준 A 변호사가 연락해 같이 국회로 가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A 변호사가 선서와 증언 모두 거부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변호사는 지금도 김 전 장관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JTBC는 A 변호사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역시 이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팀, 명태균 수사팀, 건진법사 수사팀의 검사들이 합류하면서 최대 40명이었던 파견 검사 숫자를 모두 채웠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오늘 검사 40명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규정된 파견 검사 수가 최대 40명인데 인원을 꽉 채워 요청한 겁니다. 40명 중 부장검사가 8명, 평검사 32명으로 파악됐는데 한문혁 부장검사 등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 검사들과 명태균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검사들도 합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금감원 등과도 파견을 협의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과거 도이치 수사에서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 주식 거래로 2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부장검사들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여러 개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많은데 수사팀 배치된 윤곽을 좀 정하셨을까요? 네,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사무실로 예정된 광화문 KT 빌딩은 현재 내부 공사 중인데 내달 1일부터는 이 장소에서 본격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며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본격 활동을 시작한 조은석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조직을 꾸려 해서 오늘도 팀 구성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오늘 감사원 감사관 합류 사실을 알리며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감사관 3명을 파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내일 오동훈 공수처장을 만나 수사팀 파견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석 달 전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이번엔 장마 때문에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언제 산사태가 날지 몰라서 피난길에 나서야 한다는데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경남 산청과 하동 주민들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석 달 전 산불 피해를 입은 오창수 씨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지난 5월 갑자기 산골짜기에서 빗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막혔어. 여기가 이 일로 내려가지 않고 이 일로 흘러서 집으로 침수가 된 거지. 나무, 돌, 흙이 배수로를 막으면서 빗물은 순식간에 집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절로 물을 하고 흙하고 토사가 저 안으로 들어가서 저 안에 있던 소파, 장롱 등 김치 냉장고도 하나 지금 고장나 있고. 지난 주말 또 쏟아진 비, 마을에 다시 가봤습니다. 제가 비 온 뒤에 다시 찾은 곳인데 이렇게 살짝 손만 대도 돌이 떨어집니다. 비 오기 전 제가 한번 살펴봤던 숲입니다. 비 오면 산비탈 아래 마을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지금 당장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곧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산사태를 걱정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물이 비가 오면 흡수를 잘 하는데 이 죽은 나무들은 흡수를 못 하잖아. 네. 근데 비가 오면 막 갑자기 급수가 내려가 버려. 네. 그러니까 참 위험하죠. 경남 하동군의 또 다른 마을. 지난 3월 산청에서 번진 불로 마을 뒷산이 다 타버렸던 그곳입니다. 뒤에 산저 차를 보면 전부 내 같아 죽는다. 저 높은 산저기 이제 어거리지면 전부 다 죽었기라고. 검게 그을린 나무 옆으로 바위돌들이 쏟아졌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마을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방수포를 덮어놨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저 위에서 뭐 혹시 이제 그 뭐 산이 무너져 내리면 그 충격으로 돌이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3개월 전 불이 날 때 대피했듯 비가 온 이날도 주민들은 서둘러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저 산이 저 겁이 나게 이불 보따리 뭐 이런 거 다 그 사람이 덮을 게 없는 게 가대에서 산불 땐 그토록 기다렸던 비. 이젠 이 비가 너무 무섭다고 합니다. 위험해요 뭐 위험해 벌물이요 사기 조그정 푹 들어온 게 겁이 나서 못 와요. 신발 다 베리겠는데 괜찮아요. 사방에서 물이 산이 요 훑어져 내려오다고요. 주민 130여 명이 사는 이 마을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자제분들이 어머니 걱정돼서 오신 거예요? 예. 비가 많이 와서? 비도 오고 네. 노인네 그때 사는 거 싶었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는 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정동태 저 아이면 내 꼼짝 못해. 현장을 함께 둘러본 전문가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피해지 주변에 이렇게 정상적인 숲에서 잘 자라고 있는 야생화 아니면 이제 풀이라고 그러죠. 단기간에 흙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설치하는 게 지금 이곳은 당장 언제라도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나서 나무가 이제 이렇게 좀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이제 식물 뿌리가 흙을 움켜쥐는 그 우리 흔히들 거물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거물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산사태는 부지불식간에 발생을 하는 거고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시간이 안 주어지는 거죠. 그물망처럼 산사태를 막는 나무 뿌리는 석 달 전 산불로 다 타버렸습니다. 산불 당시 간절했던 큰 비 소식이 이제는 산사태 공포가 돼서 주민들을 잠 못 들게 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